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업데이트하고 있었던 내용 혹시 뭔지 힌트 제목을 주실 수 제가 있어요? 까먹어가지고 헤드라인. 까먹을 게 따로 있죠. 마치 아니,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안 짓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오늘 사실 뉴스가 네. 뭐 이것저것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조금 정말 의미 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가 조금 없어가지고 시장에 의미가 없는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 자세 바로 잡았습니다. 예. 어디 한번 그러니까 걸려보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뉴스를 좋아할 만한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관심 있어 하시는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걸기하십시오. 오늘 이 뉴스 나왔는데 박 팀장 너가 이 뉴스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냐? 예. 빨리빨리 댓글 그래서 뭐 열심히 보내주십시오.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 결론은 열심히 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월간 뉴스레터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네. 지난밤 사실 트럼프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또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테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도 되게 난리 나더라고요. 네. 지지했다 이러면은 막 올라가고. 테슬라가 6%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 그걸 유지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부 조금은 좀 제자리로 좀 돌아왔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월간 폭이 뉴스 아니라고요? 네, 1% 상승했잖아요. 이게 안 커요? 이렇게 큰 기업이. 지금 테슬라 1.78% 오르는 거 이거 되게 하찮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떻게 뭐 시어머니 컨셉으로 가시는 거죠? 옷도 비슷하게. 단무지 컨셉. 단무지 오늘은 컨셉. 단무지. 예, 오늘 단무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 팀장님이 박 팀장의 발언 테슬라 1.78% 오른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른 것도 아니죠. 그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1%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목에 보니까 딱 로보택시를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로보택시 연기 이유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어서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 변경, 또 하나는 나 자랑 좀 하자.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하나 물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자랑 좀 한다라는 이 언급이 진짜 이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여기 쇼오프라는 요 단어를 딱 쓰는 것 자체가 뭐 과시하다 또는 뭐 자랑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로 또 작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원래 약간 자신감이 항상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되는 거에 있어서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형 더 큰 거 보여줘요 그래 좀만 기다려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좀 잠깐 그 명앵커가 잠깐 보였어요 저한테. 안돼 안돼 명민준 앵커 안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이제 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뭐 뉴스를 정리하면서 나오기 전에 브레이킹 뉴스로 좀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뭐 많은 예상을 좀 뒤집었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깊게 지속적으로 뭐 공부를 해왔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향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했죠. 2% 인플레이션 전에 아마도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수에 관련된 협상이 지속이 됐는데, 그리고 인수가도 높여서 또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에는 결렬이 됐다. 네. 자, 이 뉴스도 이 세 번째 정도 네, 걸로 그래서 알고 뭐 있어요. 지속적으로 너무 콧대가 높아요 메이시스가.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정말 숫자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자, 이 부분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볼까요? 네, 자 트럼프 관련주들의 큰 변동성 때문에 뭐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3% 상승했고 나스닥은 0.4% 상승, S&P 500은 0.28% 상승, 러셀 2000 지수 놀라지 마세요. 1.88% 급등. 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4일 연속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1900 몇 년도죠? 모르겠지만 예, 그때부터 몇 번 안 되는 그러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제가 별 코멘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신나셨으니까 예, 즐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예, 뭐 1.88%. 그다 제가 뭐 투자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예, 근데 뭐 기분이 좋네요. 자, 이어서는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멘트 나왔는데 바로 잘라주시네요. 네. 예,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1.67% 상승했습니다. 뭐 최근에 IB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이제 업데이트 사이클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IB에서 좋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거의 상승하지 않고 뭐 강보합으로 끝난 상태고요. 구글도 0.76% 상승했고 메타가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일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은 0.91%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뭐 지속적으로 뭐 상단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 뭐 2% 상승했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장중엔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네. 일부 조금은 되돌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뭐 이제 금융주 섹터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했는데, 그렇죠. 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섹터 파이낸셜 금융주들이 뭐 일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에너지주들이 또 트럼프의 수혜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섹터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뭐 지수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들 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 최고의 승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요? 6만 거의 4천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만 넘고 네네. 바로 4천 달러 더 올라간 지금 거잖아요. 하나로 보게 되면 8천 얼마죠? 8,800만 원? 1억까지 갔던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8,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며칠 만에 지금 8,800까지 다시 이렇게 또. 부럽다.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좀 매매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그것도 그렇고 이 트럼프 이슈가 있을 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승자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그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어떤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면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뭐 기술적 지표로 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전저점을 다 깼어요. 깨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상승분만 싹 없애면 네. 야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제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이었는데 정말 뭐 귀를 스치는 그 총알 예,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스치자마자 샀어야죠. 예, 스친다 매수 이렇게. 제가 손가락이 느렸네. 네. 예. 24시간 거래되는 그러니까요. 게 스치자마자 또 샀어야 장점이 되는데.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예. 지나간 대로 네. 예, 두고요. 우리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금리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일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4.23%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뭐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뭐 지속적으로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벌써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 이미 일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물론 뭐 장단기 금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런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81.9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4주 연속 상승 이후에 뭐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나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요. 자,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 기업들이 또 수혜주로서 각각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의료보험사의 비용 압박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전체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울프 리서치가 휴마나가 트럼프의 잠재적 수혜주다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나게 되면서 뭐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뭐 대장이죠. 대장이라고 하면 대장인데 트럼프 암살 시도에 반응하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서 썼어요. 네. 주가가 급등했다. 그리고 이게 프리마켓에서 71%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 프리마켓 때 와 이거 오늘 한 100%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30%대로 급등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 올랐어요. 오늘요? 네. 49%?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종가 기준으로. 12% 예. 그 사이에 또 하락이고요. 15%가 예, 올랐네요. 49%.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철수 그 과거에 후보 시절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안내배 주가가 들썩였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때 그 후보가 딱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내비 있었고 예. 미국은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벤트에 반응을 하고 열광을 하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여러 암살에 대한 시도나 여러 총격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그런 부분 안철수 의원 과거에도 뭐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엄청난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밈 주식이죠. 사실 밈 주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이시스입니다. 아크하우스와 브리게이드의 메이시스를 69억 달러 인수하려는 협상이 사실상 종료가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2%대 하락을 했고요. 네. 자, 이 메이시스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태양광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왜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이 일부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솔라 엣지 같은 경우에 수익 감소에 따라서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400명 감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는데 이 솔라 엣지뿐만 아니라 뭐 썬런부터 해서 뭐 모든 이제 그 태양광 기업들이 특히나 중소형 태양광 기업들이 13%, 14%, 16% 네, 이러한 엄청난 이제 폭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뭐 미국 증시 또는 국내 증시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말씀하세요.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뭐 기대감 플러스 이 부분은 또 ESS와 또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또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섹터에 영향을 줄지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전통적인 에너지는 트럼프고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신재생 에너지건 뭐건 이제 지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든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업계는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AI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그렇죠. 들어가고 우리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 가능할지를 네.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가 투자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에너지 망 자체가 물론 향후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이런 인프라가. 자,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에너지 전력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된 후에는 그 투자 금액이 좀 낮아질 거라는 그 기대 뭐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의 이런 느낌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 데이터 센터 투자냐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들어가냐 뭐 약간의 이런 많은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또 평가하는지를 향후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금융주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적 괜찮았어요? 네,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괜찮았고 그 외에도 뭐 사실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우리 은행주들은 뭐 수익 감소가 있었다 아니면 뭐 고정 수익 자체가 많이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는 뭐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1%대 상승을 했다. 2.5% 정도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뭐 약간의 좀 결이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대한 베팅이 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급등을 했고요. 지난 몇 달간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호의적인 공약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바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코인베이스가 13%대 급등을 했고 마라톤 디지털이 16%대 급등을 했다. 뭐 일부 뭐 막판 종가에는 일부 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요 자료를 사실 4시 한 40분, 45분쯤에 마무리를 했어요. 네. 15분 전에. 근데 아까 15분 전에 그 사이에 또 급등하고 급락합니다. 또 주가가. 자,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뭐 주식시장뿐이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예측할 수 없다. 어제 국장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국장도 딱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테마가 뭐 그런 방산이나 우주항공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맞아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와, 트럼프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인물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애플 볼까요? 네,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캐피털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모건 스탠리도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애플의 연간 인도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성장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애플 스토어가 엄청나게 또 지금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도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먼저 들어갔던 애플 자체가 이런 수혜를 고스란히 다 받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또 지속적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주가 1%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또 이제 계속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입니다. 부통령을 이제 왕전하게 지명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아들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트럼프 아들 친구. 네. 근데 또 과거에 막 트럼프도 비난하기도 비난했어요. 했는데 어제 네. 저기 오늘의 동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이제 부통령의 JD 벤스라는 상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지명이 됐는데 아들 친구예요? 네, 아들 친구라고 근데 예, 하여튼 뭐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들의 친구다. 트럼프 아들의 친구.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김새로 보게 되면 뭐 그렇지 않아 보이긴 한데 자, 일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0대예요? 네. 저보다 어린 거잖아요. 동갑일 수 있어요. 39인가로 봤으니까 이제 또 미국은 만 나이니까. 친구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과거에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또 했었던 공식적으로 뭐 그랬던 또 의원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이제 부통령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명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확고한 본인의 어떠한 가치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높게 뭐 평가를 했다라는 의견도 저 얼핏 보긴 했습니다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트럼프의 그 이미지나 아니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적인 어떤 행동들 또는 언행에 묻힐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해서 제가 일부 좀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한 미국 경제. 사실 과거에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해서 주간 단위의 어떤 경제 지표 그리고 GDP를 우리가 연간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과거 코로나 시절 때 정말 급락하고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 이외에 보게 되면은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뭐 견고하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고금리 상태가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준 게 있느냐 또는 미국 정부 부채 자체가 물론 부채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개인 부채도 뭐 가계 부채도 정말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GDP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강한 미국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위클리 이코노미 인덱스, 즉 주간 우리 경제 지표를 보게 돼도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전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블룸버그 자료에서 제가 다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경제 평론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 그리고 네, 애플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애플 목표가를 $273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34달러예요. 아, 그러면 네. 약 $40 더 오른다는 한 건데. 18% 정도, 20%? 그게 계산이 이렇게 바로 돼요? 그 정도는 이제 뭐 이거예요? 눈 감고도 하죠. 눈 뜨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자, 문과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애플 목표가 $273인데 네. 지금 애플 목표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린 이유가 애플 인텔리전스예요. 자, 물론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록적인 기기 업그레이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사이클이 이제 더 다가올수록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올해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폰 16으로? 아이폰 16으로 바꿀지 네. 아니면은 그 삼성 갤럭시 폴드 6 새로 나온 거. 저 이번에 온 거 봤거든요. 실제 실물을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저는 사실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힌지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가벼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각지고 조금. 뭐 각진 거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게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AI 관련해서. 그렇죠. 스냅드래곤. 근데 저는 퀄컴.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이렇게 번역된 게 나오고 말하면은 번역된 게 나오고. 근데 그거는 예. 그 삼성 자체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구글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구글게 그렇죠, 탑재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번역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탭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면은 검색되는 것도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에 되게 익숙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 아시죠? 이미지로 네네. 검색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글에 검색이 되니까 요거 조금 아쉽다. 그냥 모든 거에서 다 검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네. 구글에서만 씁니다. 저도 구글링 자주 하지만 쇼핑으로 바로 연결하려면 네이버가 조금 더 편하다. 매기시는 거예요? 예. 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애플. 아마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아이폰 11을 쓰고 있는데 AI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AI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갤럭시가 됐든 아니면 아이폰 16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약간 수요의 니즈가 네.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최근에 IB에서도 이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목표가를 $273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예측에 따르면은 회계도 2025년 내년이죠. 2억 3,500만 대 그리고 2026년에 2억 6,200만 대의 아이폰 출하가 예상이 되면서 이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2에서 12% 가장 높은 밴드까지 보게 되면 2에서 12%까지 높은 그런 전망이다. 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아이폰 출하량보다 더 높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그리고 아이패드도 그대로 또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주가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11%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2026년에 주당 순위 EPS가 $8.7를 예측을 하면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73 정도의 목표 주가를 이제 예상을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PE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은 $273라는 것 자체가 31배예요. PER로 봤을 때는 31배의 배수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최고치보다
지난 이전 최고치보다 한 배수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10년 평균과 일치하는 2배의 PEG를 의미를 한다.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해서 가장 최고치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상단은 $349까지.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았을 때, 시장이 정말 안 좋고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173의 어떤 밴드를 구성하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은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는 $213 부근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네. 그 저변에는 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네. 그런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스마트폰이 노트북보다 더 비싸잖아요. 아, 맞아요. 막 이렇게 열린 예, 거 폴더가 예. 플립인가요, 이게? 앞으로? 이게 폴더, 이게 플립인가? 맞아. 어쨌든 2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250만 원, 230, 뭐 40. 저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물론 이제 그 큰 노트북을 예. 작게 만든 기술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못 사겠어요. 그리고 요즘 이게 저는 요즘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어린 친구들은 노트북 자체를 안 쓴대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나 네. 아니면 뭐 모든 작업 자체를 네. 핸드폰 안에서 다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일을 안 노트북으로 하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익숙치 않아서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는 상황이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기능을 넣고 뭐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작은 기기를 자꾸 보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하고 침침하죠. 디지털 눈 건강, OFS로 챙기면서 여러분, 우리 동생들 OFS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이야기를 이렇게 또 OFS로 연결해서 나눠봤고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제 밤사이 말을 했는데, 네. 요것도 좀 의미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점점 더 왕둘기가 되고 있는. 아니 어느샌가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고, 이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게 점점 바이든 지지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자극적인 발언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한쪽에서는 들고 있어요. 정말. 정부를 이렇게 옹호해주기 네네네. 위해서, 정부 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정말 어찌 보면 엄청난 자극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벌써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자극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정책이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가지고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자,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할 거야 라는 그러한 해석이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몇 달 전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나 절대 금리 인하 안 해. 그러니까요. 데이터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먼저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이게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를 몰랐어요.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닐 거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 자, 그리고 긴축이나 긴축 수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질, 좀 약간 제가 직역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네.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확신을 높이는 것은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이고 최근에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자, 이러한 엄청나게 이제 왕비둘기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불과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체 그러면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그 수치, 아예 2라는 숫자가 뭐 몇 번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몇 차례 이상 뭐 2%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는 거냐라는 것이 궁금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냥 왔어요. 보니까 이제 됐네요. 네. 좀 약간 그 시차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갑자기 인정을 해버리셨던 예. 근데 이제 파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네. 음모론이지만 네. 이게 민주당 지지율, 바이든 지지율이 좀 떨어질수록 더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근데 전혀 반응이 없죠. 참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자, 그런 느낌이고요. 메이시스. 자, 메이시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시스가 뭐 어떤 분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실 수 있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엄청난 큰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시스가 아주 대표적인 또 백화점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메이시스 저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인수가 좀 무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2월부터 그 인수 협상이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부분 너희들에게 나는 믿고 맡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금 조달 그리고 가치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크하우스와 브리게이드 이 양 투자자 이제 그룹에서 인수 협상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스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 그룹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는 24달러를 제시했다가 6월에는 24.8달러까지 제시해 80센트를 올렸죠. 이랬는데 이거 사실 보게 되면 지난 12월 인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가격대는 43% 프리미엄을 부과한 거예요. 네, 물론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이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따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는 좀 불확실하다. 이 네.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우리를 너무 짜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 협상 종료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논평은 거부했는데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스와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메이시스가 80센트가 아닌 몇 달러 이상은 올릴 것으로 예상했었던 듯하다. 네. 근데 80센트만 올리다 보니까 니는 지금 장난하니? 하면서 이제 바로 인수를 이제 무산시키는 네.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나. 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메이시스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체인도 많고 한 엄청난 큰 백화점 체인이기는 한데 지금 인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부에 정말 오래된 뭐 에스컬레이터, 뭐 예전에 과거에 막 나무로 만든 그 에스컬레이터도 그대로 쓰고 있고 리모델링은 크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백화점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서 많지 않고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 백화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래요? 물건은 엄청 많은데. 도둑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훔쳐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인수 얘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어제는 인수 불발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또 조금 빠졌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뭐 쇼핑해야죠. 쇼핑할 시즌이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9월 학기, 8월 학기 뭐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좀 엄청난 또 이제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뭐 많은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노트북도 사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늘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아마존 프라임이다, 프라임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에 엄청난 싸게 뭐 이제 판매하는 이러한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 14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9조 정도, 19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매출을 찍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소비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소비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할인 행사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매출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도비 애널리틱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이제 분석 그런 이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틀간 행사에서 약 14빌리언 달러를 돌파했다. 19조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프라임데이 매출이 12.7빌리언. 그러니까 뭐 이번 이제 14빌리언 자체가 보게 되면 한 10% 가량 증가를 한 부분이고 이건 엄청난 증가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석을 하고 있냐면 신학기 시즌을 이제 뭐 앞두고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다. 고객들은 프라임데이를 신학기 쇼핑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프라임데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게 결국에는 멤버십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비 $139 회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은 또 연회비,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그 인구도 좀 많고 그리고 연회비 $139를 내더라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리트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테무와 쉬인,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정말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막상 뭐 처음엔 재미로 이제 쇼핑을 했는데 막상 오는 물건을 보게 되면 뭐 현저히 너무나도 저렴하고 형편없는 물건들이 좀 온다라는 평가가 있고 네. 처음에는 뭐 $100로 뭐 20개, 30가지 뭐 쇼핑을 했지만 나중에 이 $100도 아까우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100짜리 하나 사자.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아마존의 이 매출 자체가 전체 매출의 9%를 차지를 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물론 AWS 클라우드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아마존 이커머스에 관련된 매출 자체가 또 큰 폭의 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행사 기간의 매출 자체가 전체 매출의 약 뭐 분기별로 봤을 때 9%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뭐 실적에 있어서도 아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TSMC도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SMC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월별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난 월별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매출 33%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월모브를 통해서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4월, 5월, 6월에 전체 매출을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하다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증가폭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급증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실적 발표 그 날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의 5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 그리고 5년 연평균 수익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지금 최근 5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다가오는 TSMC의 실적 발표 그날 아마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이고 이 TSMC의 실적 때문에 다른 기업들, 타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뭐 주가도 아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과 이제 파운드에 대한 이제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85억 받은 인텔은 웨이퍼를 제조하는 용량 자체가 250만 개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TSMC는 1,600만 개니까 이 비교 불가하죠, 사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TSMC에 대한 주가가 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TSMC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